엘리? 뉴욕은 원래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도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이자입니다. 자코입니다. 오늘 자코님이 네.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오늘의 작품은 통합 엘리원도 코너예요. 그건 또 뭐예요? 일단 통합 요즘 하도 그냥 스팍의 부동산 이야기와 네, 건축 독해와 네. 자코노에서 자주 다루는 도시 이야기와 범죄를 보라까지 합쳐서 이야. 이야. 뉴욕 부동산 건축 독해의 범죄를 보라 코너입니다. 오. 뭔가 굉장히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사건이 몇 년간 있었는데 올해 종결이 된 사건이 있어요. 네. 범죄 사건이 사기 사건이죠. 사기 네, 사건. 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파트 1 건축 독해. 왜 도발? 거의 왜? 여러분들 그 뉴요커 호텔 아시죠? 네 알아요. 그 문선명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네. 네. 통일 겪고. 서로 아시네요. 통일교과라는 거는 또 많이 아시는구나. 음. 그래서 그 호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뉴요커 호텔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진 찍으면 간판에 거기 빨간 글씨로 맞아. 뉴요커 써 있으니까 맞아. 그냥 그게 뉴요커 호텔인지도 모르고 그냥 뉴요커라는 글씨로 이제 막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호텔이 1930년대에 지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 위치가 헬스키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데죠. 그리고 그치. 그 코리안 타운도 가까이 있고. 그 헬스하면서 다니는 기침이요? 아니. 네, 그렇죠. 이씨. 되게 건강한 네 죄송합니다. 그 펜스테이션이 있잖아요. 뉴욕에는. 그 펜스테이션이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로 향해 가는 스테이션이어서 펜스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도 가면 펜스테이션이 있어요. 그게 미국 정착 초기에 워싱턴 DC가 뉴욕의 수도가 되기 전에 펜실베니아가 수도였잖아요. 그 수도를 향해 가는 그 기차역이니까 다 펜스테이션이었죠. 네. 그래서 그 펜스테이션이 온갖 기차들이 다 몰려오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있으면 핫스팟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펜스테이션이 펜스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있잖아요. 웬만한 큰 공연들은 또 거기서 또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묵었기로도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30년대에 지어졌고 지금은 더 뉴요커 윈드햄 호텔이라고 돼 있대요. 네. 그러니까 호텔 윈드햄. 체인이 또 이제 소유는 여전히 그 통일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호텔 체인은 윈드햄 호텔이라는 데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셋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1916년에 조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네. 그게 이제 또 이제 옆길로 새서 이제 도시 이야기까지 하자면 원래 뉴욕의 그 건물들은 셋백 기준이 없었어요. 1910년대까지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똑깍똑깍 뒤로 셋백을 안 하고 쭉 올라가요. 그런 건물이 월스트리트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와 너무 이게 길에 건물이 쏟아지듯이 네. 있고 빛이 안 들어와요. 그 앞에 가면. 그래서 그 건물도 랜드마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이렇게 앞에 설명을 보면 제가 그 건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트리니티 처치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거기 가면 설명이 이 건물 때문에 뉴욕에 셋백 조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무슨 건물인데? 이퀴터블. 이퀴터블. 네, 이퀴터블 빌딩. 맞아. 나 이름이 이제 생각났네. 하여간 그 건물 때문에 생겼는데 그 1916년에 조닝 셋백이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적용을 받아서 생긴 대표적인 건물이래요. 이 건물이 30년도에 지어졌지만 설계는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선명하게 똑깍똑깍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건물 형태도 아주 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르데코 형식의 뭐 옛날에 그 형태인데 그 똑깍똑깍 그 건물이 그 높이에 따라서 웨딩 케이크 맞아. 웨딩 케이크. 그런 식으로 셋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54년에 힐튼이 인수했다가 그랬구나. 네, 56년에 또 다른 호텔 체인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약간 변경이 장사가 많았네요.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갖고
72년에는 심지어 메디컬 스쿨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걸 병원으로 바꾸려고도 했었대요. 그것도 잘 안 되고 도케님이 가끔 이 도케님의 건축 도케에서 호텔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돈을 억수로 긁어 모을 것 같은데 뭐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얘네도 안 되고 안 되다가 76년에 통일교가 사요. 사버리지. 76년인 거예요? 네. 75년인가 76년. 얼마나 돈 많이 그래가지고 얘네가 몰랐을까? 이거를 이름을 호텔로 안 쓰고 맞아, 호텔로 안 썼었어. 월드 미션 센터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교회로 쓰려고 그런 거죠. 아. 그래갖고 얘네도 이걸 하려고 교회로 쓰고 하면은 교회로 쓰면 장점이 뭐냐? 텍스? 텍스. 그래갖고 뉴욕시에다가 이제 텍스 그거 공제 익셈. 세금 공제 익셈트 받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뉴욕시에서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에이씨 이러고 야, 호텔 해야겠네 이러고 근데 자기네가 뭐, 운영은 못하니까 통일교에서 뭐 호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라마다 체인으로 넘어갔다가 아. 지금 윈드엠 체인으로 한 2014년에 이렇게 넘어왔대요. 그래서 그런 갖은 부침을 겪었고 원래 처음 계획은 한 2000 며칠 정도 됐었는데 그게 다 안 차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설계 변경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한 1000개 실 정도가 있고 밑에는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큰 볼륨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그런 있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이 됐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나 그 뉴요커라는 그 명성이 있잖아요. 왜 뭐 뉴요커 이렇게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게 그 있으니까 이미지가 좋아.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니콜라 테슬라라고 지금은 그 망할 놈의 그 머스크가 네. 그 자기 자동차 이름이지 원래는 그 과학자 이름이잖아요. 그쵸.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옴 이거랑 그 VNIR 이런 것도 공부하고 건축 독해에서 그 직류 교류 이런 것도 우리가 잠시 공부했죠. 맞아요. 그래서 에디슨은 어느 파? 직류파. 네.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고 네. 이 양반들 기억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동공지진인데 지금 테슬라가 교류를 교류.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아 기억해. 근데 그래서- 전보다도 다 기억해. 그래서 나 테슬라가 직렬 병렬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그 과학계 엔지니어링계에서는 이제 말년 이럴 때는 되게 핫한 셀럽이 되었었대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말년에 한 10년 정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그러면 각종 그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고 이렇게 한 말씀 듣고 가고 교류가 옳느니라 이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학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럼 기차 타고 펜스테이션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학회도 하고 뭐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러면 지금은 원투 경기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무하마드 알리 이런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하러 오면 거기 이제 묵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고 거기서 뭐 권투 선수들 이거 있죠.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뭐 뒤에 배너에 뭐 무슨 뭐 장충 왕족발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그 MBC라고의 그 방송국에서 아침 뉴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뉴욕이 보이도록 하잖아요. 그런 걸로도 이제 그 테라스 거기 거기서 그 계속 했었대요. 그래고 아무튼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얘가 30년에 지어졌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법을 잘 보던 사기꾼 놈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름을 모르겠고 한 명이 LA에 살던 미키 바레토라는 사람이 올해 나이 48. 그러면은 나랑 동갑이네. 미국 나이로 나랑 동갑이네.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이걸 쫙 보다가 어디 해먹을 거 없나 이렇게 쫙 보다가 뉴욕의 그 렌트에 관련된 법에서 루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듣고 어떻게 하면 공짜로 뉴욕에서 살아볼까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걸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그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건물에 일단 하루를 묵어요. 그러면 하루를 돈을 내고 이제 거기 묵었으면은 테넌트잖아요. 그죠? 근데 호텔의 게스트인 거지 테넌트는 아니잖아. 그치. 테넌트는 리스 계약을 하는 게 그쵸. 테넌트고 호텔에서는 호텔 숙박도 테넌트라고 부르나? 우리 상식성은 그냥 테넌트는 게스트 텀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뉴욕에 있는 이상한 법이 하나 있어요. 싱글 룸 어큐판시라는 법이 있어요. SRO. 어? 싱글룸 오큐판시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방 하나를 가지고도 리스텀을 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호텔에서. 호텔이 아니라 그냥 6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1900 몇 년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해진 빌딩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그래갖고 뭐 어차피 집을 다 렌트를 하지 않고 뭐 아니면 무슨 시니어 하우징처럼 시니어 하우징을 여러 명을 해놓고 이제 뭐 그 간호사나 아니면은 그치. 이런 사람이 어시스턴트 어시스트를 리빙.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닛이 뭐 그러니까 그 방이 예를 들어 5개가 있어. 그러면 거기를 시니어 하우징으로 해가지고 어시스트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방에 사는 사람들이 독립된 그 렌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그 싱글 룸 오큐판시를 가지고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있던 한 명이 내가 렌트비를 못 내.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독립된 렌트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방에만 서비스를 안 해줘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걸 보호하고자 그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닛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유닛보다 작은 그 뭐라고 그러지 공간에 대해서도 오케이. 렌트를 인정해주기 위한 법인 거죠. 리스를 인정해주기 위한. 그래서 그 리스 그 싱글룸 어큐판시 우리로 치면 셋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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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 퍼머넌트한 레지던스로 인정을 받으려면 쉽게 말해서 주소를 가지려면 거기서 호텔 같은 데서 6개월 이상 계속 있거나 아니면 6months가 이상 되는 리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을 만약에 했어. 그러면 14일 이내에 그 오너가 리스 그 계약서를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네. 거부할 수는 없어요? 갖고 와서 리스를 졸라 비싸게 해. 아니면 리스를 안 하겠어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줘야 돼. 14일 이내에. 네. 이걸 이용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하루 호텔비 내고 자고 난 다음에 너 왜 안 나가? 이러면 야,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리스 갖고 와. 호텔에서는 이 뭔 소리야? 뭔 리스야? 여기 호텔인데 무슨 리스야?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새끼다 있어. 이러고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싱글룸 오큐판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리스를 6months 리스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걸 가지고 뉴욕시 법원에다가 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뉴욕시 법원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러고 억지를 부릴 걸 부려. 이러고 깠는데 뉴욕 주 법원으로 갔는데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헐. 그래갖고 이 사람은 싱글룸 어큐판시를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 퍼머넌트한 레지던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호텔 주소 쓰고. 네, 근데 또 거기에 그러면 그 SRO를 인정을 받으면 그 뉴욕시의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에 적용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받으면 내가 뭘 하든 돈을 안 내도 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끌어내잖아요. 함부로. 그래가지고 얘가 아싸 이러고 나는 그냥 이 사람 이 집 주소가 이 호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어디다 주소 쓸 때 너 이름 뭐야? 그러면 뉴욕 호텔. 자코 그런 다음에 100 몇에 뭐 주소 콤마 어디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이 사람의 주소가 된 거예요. 진짜 골대인다. 그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또 그 지 남자친구랑 같이 여자였어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남자친구. 아. 게이 커플이에요. 둘이 같이 또 무슨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사기꾼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기꾼이야. 경제적 자유. 네. 그래갖고 나 처음에 막 경제적 자유 이러길래 그 말로만 보면 좋은 거죠. 이제 뭐 얼른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잡 잃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 단어 자체는 말이 되지만 결국 얘네들이 그 사기꾼들이 보면은 그 단어를 컨텍스트 띄워놓고 보면 그것만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고 홈페이지 가면은 무슨 얘 이름이 뭐더라? 그 미키 바레토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주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업에 뭐를 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펼친다 뭐 일단 헛소리를 쫙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뭐 그 홈페이지 가보고 싶다. 가봐, 나중에 이 지금. 사람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어. 그리고 거기 이렇게 뭐 가면은 뭐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돈 후원해달라 그러는 뭐 계좌 이런 것도 미친 있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뻔뻔해, 사기꾼들 뻔뻔해, 하는 그치. 얘기 그래서 무슨 경제적 자유 뭐 하면 트위터 가보면 무슨 테슬라 뭐 무슨 비트코인을 샀네 팔았네 뭐 이러고 있고 뭐 유튜브에 뭐 그런 사기꾼들 보셨어요? 무슨 비트코인에서 뭐가 또 새로 나왔다고 이것은 혁명입니다. 맨날 혁명이래. 그래갖고 약간 그런 놈들 중 하나예요. 그 혁명하는 애들 맨날 그런 애들이 유튜브도 하고 뭐 하여간 그래서 거기까지 멈췄으면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통일교가 골치를 썩는 그치. 이상한 손님 하나였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어머. 그래서 멈추질 않고 자기의 주소가 이 호텔의 주소와 같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서 저기 사기치기 좋겠다. 그래서 사기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나 둘 하는 거야. 오. 그래가지고 뉴욕시에는 그 상하수도에 관련된 내가 이제 돈을 내고 어쩌고 하려면 내가 왜 저희도 왜 이사 가고 그러면은 주소지로 내 상하수도에 관련된 그 회사에 내 어카운트를 만들고 주소를 등록하고 네, 그죠. 전기랑 수도 전기수 다. 이런 거를 할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가 지 이름으로 그걸 등록을 해요. 어머. 상하수도를. 그런 다음에 그 호텔에. 네. 그리고 제가 돈을 내야 되잖아. 안 내. 당연히 지가 낼 돈이 어딨어. 그 다음에 한두 푼이겠어, 그 호텔. 호텔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내가 이 상하수도 그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 그럼 내가 그걸 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호텔에서는 또 뒷목을 잡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그리고 자기가 이 디드를 자기 페이크 디드까지 만들어서 막 업로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공문서 위조 이런 걸로 잡혀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조용히 그냥 거기서 살면서 주소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기 좀 치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공문서 위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디드를 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 거기까지만 멈췄으면 계속 공짜로 계속 사는 건데. 공짜로 하고 계속 괴롭히면서 자기가 뜯어먹을 수 있었는데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제 페이크 디드까지 올리다가 공문서 그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수당하니까 그건 진짜 큰 죄인데. FBI랑 와가지고 문을 빡 열고 그 핸지 인디에 엎드려 뭐 이렇게 하고 총든 경찰들이 팍 들어온 거예요. 얼마 놀랬어. 원래는 렌트 그 관련된 걸로만 하면 못 쫓아내고 문도 마음대로 못 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공문서 위조를 했으니까. 공문서 위조를 하는 바람에 FBI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까니까 잡혀 들어가면서도 인터뷰에 걔가 그러고 이렇게 미키 바레토가 발렌타인데이였대. 2월 14일 날. 남자친구가 뭔가 스파이스한 이벤트를 하려고 개 사이코구나. 들어온 줄 알았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뭐 약간 그런 거 뭐 이렇게 유니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행사인 줄 알았대. 이벤트.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예. 그래갖고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아이고 잡혀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뭐 호텔 다른 테넌트한테 자기한테 그 돈 내라고 막 그러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검거가 됐고 덕분에 통일교 아저씨들은 큰 헤드액을 덜어내었다는 아주 좋은 교훈이 돼. 진짜 맨하탄에는 별 별별 미친놈들이 미친놈들이 다 다 있어요. 있어 진짜. 이게 옛날에 내가 그 57가에 있던 호텔 레노베이션 할 때요.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는 테넌트들 있는 상황에서 호텔 레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 그걸 두 번구나. 실제로 그 양반들은 렌트 스테빌라이즈 돼 있는 계약을 갖고 있는 그래서 호텔방인데 리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호텔 빌딩 오너가 바뀌고 호텔 브랜드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박.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꽤 됐죠. 한 10대 분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양반들이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왜냐면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그걸 또 받으려면은 몇 년서부터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사 나가는 동시에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미드타운인데 57가 거기 빌리언스 그 코리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공사를 하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집은 그럼 그 사람 유닛은 공사 건드리질 못하는 못해요. 거예요. 못 건드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층에 살고 있어. 응. 10층에서 예를 들어서 15유닛이 있는데 15유닛 중에 한 유닛이야. 응. 그럼 14유닛을 레노베이션을 할 때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도망 나가야 되는 길 다 코리도 따로 그런 거 다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되고, 아 시끄러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너네 위층에서 이거 때리다가 우리 저기 뭐 해가지고 말이야 아이스머신 고장 났어, 냉장고 갈아줘야 되고, 이걸 했어야 되거든. 대박. 그런데 그 프로젝트 할 때 워낙 오래된 호텔이었던 거를 사가지고 좀 럭셔리 호텔로 하고 싶어 하는 호텔 브랜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최대한 내보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딜들을 각 10몇 가구 딜들을 다 붙였어요. 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하면 막 이렇게 문 앞에 주운지 갖다 놓고 밤에 귀신 나오는 거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영화 하나 황병기 미궁 틀고 미궁. 그런 영화 하나 있었었는데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딜을 받아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드타운에서 릴로케이션 한다고 그래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스튜디오 같은 거를 사준다고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쉽게 $500,000이었다고. $500,000이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딜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컴플레인, 방송사에 전화하고 DOB에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막, 그래서 계속 노이즈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각양각색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레노베이션 할 때 딱 보니까는 그때 10몇 분이 계셨는데 그게 6분인가 5분으로 줄었어. 어머. 이미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닛이 호텔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그때도 막 그 노이즈를 엄청 만들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때까지도 계속 노이즈를 만들더라. 컴플레인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랬는데 두 번째 레노 할 때는 이 양반이 좀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너네가 내 인테리어를 싹 공사를 해주면 나 조용히 있을게.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고칠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주방 다 해주고 화장실 다 뜯어서 고쳐주고 어플라이언스 새 거로 쫙 다 그게 싸게 먹히니까.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화장실하고 주방 해줬으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잖아. 근데 벌크로 하잖아 호텔은.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호텔이고 주방하고 화장실이라고 해봤자 정말 조그매. 어플라이언스가 레귤러 사이즈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디시워셔도 18인치짜리. 조그만.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는 사실 하이엔드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갈 수 없는 주방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뉴욕에만 있는 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조그만 거. 다음에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뉴욕에만 있는 어플라이언스. 그런 것만 취급하는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즈만 만드는 회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지.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그 대신 뭐 그 양반은 새 어플라이언스 다 받고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되게 골치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런 테넌트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자코님이 뭐 30년대에 지어졌고 그리고 1916년 조닝 나왔고 조닝과 그러니까 많은 분의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조닝 레졸루션하고 빌딩 코드하고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조닝은 쉽게 말해서 조닝 정말. 이런 조닝. 아니 여기는 뭐지? 여기는 상업지구, 여기는 공업지구, 여기는 주거지구. 요거를 조닝이라고 하는 거고, 빌딩 코드는 거기에서 뭐 상업지구에 상업시설을 지었을 때 요런 법규들을 따라야 한다는 걸 레귤레이트 하는 게 이제 빌딩 코드인 거고. 근데 16년에 처음으로 조닝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 조닝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존, 여기는 공업시설, 여기는 주거시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1916년 처음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도시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자코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쿼터블 건물 막 그거 들어오면서 이거 셋백 막 하고 그러면서 조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조닝이 생기면서 이제 벌크 레귤레이션을 하지. 셋백을 해야 되고 선라이트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거기 건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빌딩 코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시에 처음 생긴 빌딩 코드가 1938년이에요. 그래서 38년 38 코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 버전이 68, 68년. 그러니까 두 버전 사이에 30년의 갭이 생기죠. 그 다음에 2008년, 2014년
뭐 2022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2038년 빌딩 코드는 그때는 광땡 코드네요. 38 광대. 되게 코드가 단순했지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복잡할 수도 없었었고. 그러니까는 건물의 종류도 세 종류로 끝나. 퍼블릭 빌딩, 주거 빌딩, 상업 빌딩. 세 가지로. 자, 이 분류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커머셜, 그다음에 퍼블릭, 레지던스.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이거 빌딩 코드가 이게 그거를 다 커버를 못 하는구나. 이 세이프티에 관련된 것들을. 주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상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 그래서 이제 30년 뒤에 68년 코드가 나오잖아요. 68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그것들을 세분화하기 시작해요. 레지덴셜도 그냥 레지덴셜이 아니고 R1, R2. 그때는 68년 코드는 J를 썼어요. J. J. J1, J2, J3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요. 커머셜도 뭐 비즈니스 종류도 막 이렇게 세분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들어오면서 코드가 이제 그때 이제 R로 바뀌거든. 이제 인터내셔널 코드랑 하면서 J1이 R1으로 바뀌고 J2가 R2로 바뀌고 J3가 R3로 바뀌고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큰 데피니션의 차이가 생겨요. 내가 아까 사무실에서 있다가 빌딩 코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제대로 건축, 도시, 부동산 독해. 다 나오네. 진짜. 장난 아니야. 팟캐스트에서 코드 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니까. 그래서 68년에는 그때는 이제 J1, J2, J3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J1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게 J1 그다음에 J2가 일반 레지던스인데 그거 이제 아파트먼트 같이 멀티플 드웰링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J3가 싱글 내지는 2, 3 패밀리까지인가? 그렇게 하는 소규모 주택. 그걸 이제 J3로 만들고 그게 이제 2008년에 코드가 넘어가면서 똑같이 되는 거죠. J1이 R이 되고 R1은 호텔 같은 거 포함되는 거고 J2가 R2가 되면서 그게 이제 아파트먼트 같은 거 되는 거고 J3 싱글 패밀리가 이제 R3로 되면서 그것도 싱글 패밀리.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 트랜지언트에 대한 컨셉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텀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호텔이 되느냐 아니면은 콘도가 되느냐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언제 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렇죠. 건축적으로 자체가 차이 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건축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거기에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전에는 호텔들이 주방 있는 호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68년 코드에서의 호텔의 컨셉은 뭐냐면은 데이 투 데이 or week to week 베이스예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거나 아니면 위클리로 하거나. 근데 그게 이제 레지던스로 넘어가면 J2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month to month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month to month의 계약이 아닌 것들은 전부 호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R1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month로 바뀌어요. 그 기간을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은 한 달보다 적은 계약을 갖고 있는 거를 호텔로 보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건축의 형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68년이 되게 중요한 게 거기에서 이제 이게 호텔로 분류가 되느냐 레지던스로 분류가 되느냐가 68년 코드하고 2008년 코드의 데피니션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애매하게 집인 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콘도도 아닌 것이 호텔이 아닌 것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게 왜냐면은 이런 그 텀이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R1이 되느냐 R2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6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루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그 전에 애매하게 살다가 호텔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겠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레노베이션 했던 그 프로젝트도 애매하게 있다가 살던 게 그냥 장기 계약이 돼버린 거야. 한 달이 넘어가면은 진짜 콘도가 되는 거지. 아파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사기를 치려고 공부를 겁나 많이 했을 거야. 이런 게 이미 데피니션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게 뭘 트리거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애가 그 문서를 위조를 하면은 안 걸릴 줄 알았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배가 너무 맛이 간 이거 거지. 처음에 그 루폴 찾아낸 것도 그 남자친구였대.
얘는 좀 약간 좀 덜 떨어지는 애 같아. 아니 그 남자친구는 얘랑 헤어지고 싶었나? 그래서 이게 뉴욕에서 그 빌딩 코드하고 조닝도 한번 60 몇 년인가 한번 또 크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생겨요. 그게 이제 60년대에 바뀐 조닝 레졸루션이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그렇게 크게 조닝 같은 경우에는 빌딩 코드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어멘드먼트가 생기는데 조닝은 사실 그러려면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컨센서스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인구 유동이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수쿨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는 한 번씩 리바이즈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아. 60 몇 년이더라? 조닝 그 두 번째 버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뉴욕 자체가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그런 어떤 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거기에 루폴이 생기거든. 그렇죠. 항상. 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찾아낸 대단하다 진짜. 누군지 몰라도. 그래, 그 뭔가 항상 그 그레이 딱 에리아에 생기죠. 딱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도 한번 잘 찾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게 또 좋은 교훈이 있죠. 욕심을 너무 부리면 딱 거기 사는 것까지만 어떻게 했으면 잘못 부리면 네, FBI가 좋았는데 쳐들어온다. 그거 미친 짓을 해도 오버해가지고.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루폴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뉴욕시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집을 사든 누구 렌트를 주든 뭘 할 때 그래서 직접 할 생각을 마시고 에이전트를 꼭 이 전문가들을 이게 무슨 잘한다. 아멘. 무슨 이게 법에 무슨 빵꾸가 있을지 몰라. 맞아. 이거는 경험으로만 하는 거지. 내가 인터넷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놈 저기 뭐야 뉴욕 호텔 그 저기 문선명이 그 저기 통일교 그거를 등쳐먹을 생각을 누가 했겠어.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어설프게 내가 뭐 이렇게 내가 그 뭐 에이전트 피 얼마 뭐 그거 아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세를 내든 뭐 집을 사든 팔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약은 약사에게 집은 집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집은 리얼터에게 이렇게 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으로 잠깐 통합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진짜. 그런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네. 사람들 얘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데 뭐 항상 항상 어두운 면이 있어요. 맞아요. 어두운 면이 항상 있어. 근데 그쵸. 저는 이런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그 드라마 Only Murders in the Building 같은 거 보면은 이 뉴요커들이 또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빌딩 보면은 막 억만장자 천만장자만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보통 중산층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걸 보면 우리 고모가 스테빌라이제이션 받아서 계속 살 수가 있어서 그냥 그 조카가 와서 또 살고 뭐 이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먹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다채로운 뉴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악착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친구도 자기 아빠가 그 렌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받아서 자기 아빠는 코스타리카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 덕분에 미드타운은 아니고 이스트 빌리지 웨스트에서 한 달에 600불인가 내고 살 수 있는 그건 너무 말도 안 돼. 네. 그 받은 사람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있어야 뭐 이런 되는데 루폴이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그 덕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 하나씩 세주면서 그렇지 더블 돈을 안 내는 거지. 버는 거지. 즐겁게 뉴욕 생활을 할 수 있었. 우리는 한 달에 내 1,000불 내고 코딱지만한 방 일을 바득바득 하는데 걔는 그치. 방 세주고 그리고 또 세를 준 애들도 친한 애들끼리 또 줬어요. 매일 밤마다 맨날 파티. 예 이러면서 딩가딩가 이러면서 나도 거기 가서 얻어먹고 뭐. 되게 옛날에 어퍼이스트면은 되게 부자들 그쵸. 많이 사는 데잖아요. 거기에 어찌어찌 아는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자기 아파트에
주방을 좀 키친을 레노베이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친구랑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퍼이스트의 그 3베드룸짜리 아파트는 씨 대박이야. 뷰가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근데 그러는 거야. 이 건물에서 제일 핫한 유닛이 어딘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했더니 2층에 가면 슈퍼들이 살려고 만든 스튜디오 같은 아파트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아파트여야 되니까는 아파트의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은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최소화한 굉장한 컴팩트 사이즈로 만든 원베드룸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돈 많이 번 아들이 자기 노모나 노부를 모시는데 같이 살기는 싫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사두면 거기에 사시고 그리고 주방 같은 거 많이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방 클 필요도 없고 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만 가까우면 되니까 그런 게 하나 나오면은 그 건물에 사는 그 테넌트들끼리 경쟁이 붙는데. 아 그래서 노모랑 노부를 거기다 모신다고요? 거기에다 모시는 거야.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한동안 그 마켓이 핫해가지고 그 2층이면은 보통 뷰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슈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하나씩 있거든. 고층을 아예 그냥 그런 조그만 스튜디오들로만 채워놓는 주거가 한동안 유행했었어. 그게 제가 저는 일을 할 때 설계할 때 이렇게 땅이 딱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했던 아파트나 했던 저기들을 쫙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놔 봐요. 요 사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항상 해요. 그래갖고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자주 써먹는 게 웨스트체스터의 뉴욕시 위쪽에 있는 카운티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가 한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고급이래요. 비싸대요. 그 유닛들이 되게 커요. 그게 딱 2층에 그게 있어요. 2층에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자기네들의 그걸 살면서도 이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보통 여긴 시니어 하우징이나 이런 데로 보내잖아요. 보내기는 좀 자기 마음이 그래. 가까이서 모시고는 싶어. 하지만 그 어른들끼리 같이 있는 게 좋지. 내가 맨날 집에서 같이 사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그 아파트는 계약을 이렇게 2개 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는구나, 거기는. 세대를 나눠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세트로 된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평면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거 되게 자주 써먹는데 그게 아예 정례화된 케이스라고 해요. 그게 완전히 그 어퍼 이스트 거기에 그 의리의리한 레지덴셜 건물에 그 2층에 그런 유닛이 나오면 경쟁이 정말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이태리 가서 살고 계셨었거든. 근데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자기 와이프도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호텔에 계시거나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그걸 알아봤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는 발 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부자들의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참 뉴욕은 참 다양해. 제가 그런 비슷한 데서 살았었어요. 에? 대학원 다닐 때 집을 그러니까 그 학교 기숙사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집을 알아봤는데 1,000불짜리가 나온 거예요. 1,100불인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인 할머니가 그런 걸 하나 사놓은 거야. 내한테 자기는 퀸즈 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이제 여기서 학교 다니고 뭐 그랬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약간 거의 창고처럼 그리고 뭘 하다가 뭐 이 할머니도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보면은 키친도 막 거의 뭐 키친 그 가스도 없어요. 그냥 그거 뭐 이렇게 그 스토브 이렇게 뭐 전기 꼽아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그런 스토브가 아니라 그 휴대용 같이 생긴 거 그거 하나 꼽혀 있고 화장실 겸 샤워실 조그맣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집에 절반이 자기 물건이 쌓여 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그래, 그걸 렌트를 준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만요. 그래갖고 내가 가가지고 이 천장을 보라고 이 넓이를. 근데 천장 넓이는 알겠는데 여기 집이 반이 쌓여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치워주겠대.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고 1,000불을 내고 거기서 살았어요. 짐하고 같이요? 네. 이제 짐을 안 치우네? 내가 계속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할머니 짐 언제 치워줄 거예요? 그러고 렌트비는 꼭 저기 코리아타운 앞에 우리은행 앞에 거기서 만나갖고 현금으로 줘야 된대. 대박. 그러니까 은행 앞에서 만나자고. 내가 그 현금으로 줄 테니까 짐 치워달라고.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살았었는데. 와.
어찌됐건 뭐 근데 그 당시로서 내가 혼자 사는 스튜디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 네, 거지 네. 맨하탄에서. 그렇죠. 저 거기 가봤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자꾸 이제 저희 졸업할 때 어. 졸업식 때 왔을 때 그때 가봤는데 정말 이렇게 창문 바로 옆에 그 옆에 빌딩 벽이 보여. 그리고 막 위풍 엄청 심하고 그리고 정말 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우리 녹음하는 이 방 정도? 근데 천정을 보면은 이 집만 한데. 와. 차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한 이거 반 이상이 짐으로 다 차 있고. 아니 거기 막 무슨 뭐 식료품도 사놓은 거 막 있고 막 무슨 어떡해, 연유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썩진 않지만 아. 할머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좀 치우세요. 그랬더니 네가 먹어. 아, 그래? 그러고 그 무슨 토마토 숲, 아니 그 뭐지 그 캠벨 숲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무슨 맛일까요? 나 한 번도 사 먹어본 적 없거든요. 그 맨날 우리가 뭐 앤디 워홀 그림으로는 알지. 캠벨 숲 그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나도 안 먹어봤어. 이게 무슨 맛일까? 이러고 까먹어. 와 라면보다 MSG가 많은 느낌 아세요? 이거 무슨 전쟁통에 그 레이션으로나 먹지 이걸 어떻게 절대 안 먹냐고 썩는. 하나하나 먹어보고 근데 이제 딱 입구를 가면은 되게 멀끔한 아파트인데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저기 경비들 있는 그 데스크 그 뒤쪽으로 해갖고 저기 다용도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방 자체는 뭔가 문이 이쪽 옆으로도 또 뚫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메이드룸이거나 아니면 수퍼가 살거나 약간 그런 용도의 그거였어요. 내가 참 그 할머니한테 계속 짐 빼달라고 하고 뭐 자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 나중에 그 딸내미가 나 집에 있는데 문 벌컥 열고 들어온 거야. 진짜? 내가 뭐야? 그러고 막 했더니 딸내미도 탁 하더니 자기 엄마가 이걸 세를 줬다는 걸 그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 아 진짜? 그럼 왜 온 거야? 자기 물건 찾으러 온 거야. 연유 연유 찾으러 온 거야. 그래갖고 뭐 이래 됐다 그랬더니 걔도 알았다 그러면서 뭐 너 이거 물건 네 거 있으면 좀 가져가라. 나 좀 못 살겠다.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고 그랬더니 뭐 그러고 뭐 그랬어요. 그러고 뭐 살다가 뭐 나오긴 했는데 그런 방에들이 있더라. 근데 내 개인적으로 만약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로케이션이 좋죠. 나쁘지 않아. 학교랑 장난 가깝고. 아니 그 이스트리버에서 저기였으니까 그 아파트도 되게 비싼 아파트였을 테고. 아니 근데 뉴욕에 이제 자꾸 유학 간 이후로 처음 와봤는데 창고에서 살고 있어. 그거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막 겨울에는 막 바람 숭숭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 집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나는 미국을 전혀 모르다가 뉴욕에 산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안고 비행기 타고 와서 딱 갔는데 딱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해가 가지만 처음 왔을 때는 그치. 환상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아, 되게 뉴욕 짠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그지같이 살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잘라놓고 아무튼 되게 막 아무튼 너무 짠했어요. 아이, 재밌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되게 특이한 주거의 형태. 맞아. 재밌는 타픽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솔직히 한국에서는 잘 만나보기 힘든 사람들을 그쵸. 미국 그리고 또 뉴욕에 오면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새로 바뀐 법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최신 트렌드를 좀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직도 루폴은 존재하니까 네, 어디에 찾아보시면은 나의 루폴을 분명히, 찾아. 예, 나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지분 리얼터에게. 기분 리얼터에게.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하는 토키였고요. 저는 집하는 원래였습니다. 네, 놀고 먹는 리자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